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오늘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는 가슴이고요. 한 11가지 정도의 운동에 관한 방법 그리고 자세 등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그 보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글러브입니다. 장갑. 장갑은 사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바나 덤벨을 잡을 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손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입니다. 하체 운동할 때, 특히 스쿼트 같은 고중량 운동을 할 때 무릎 보호를 위해서 서포트 받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결속하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손목 보호대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특히 프레스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손목에 무리가 많이 오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이런 것도 착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손목을 좀 많이 다치기도 하니까 꼭 이런 고탄력 밴드가 아니라도 약국 가서 그 압박붕대 같은 걸로도 충분히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따로 그 신발은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쿠션이 있는 신발들은 사실 장성 트레이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체 운동을 할 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체 운동할 때는 밑창이 딱딱한 그런 슈즈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입니다. 스트랩은 손목에 결속을 하는데 이거 결속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있거든요. 자, 이런 형태로 있는데 이 홈에 어느 방향이든 괜찮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결속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손바닥이 위를 보게 놓고 이 스트랩이 끈이 나가는 부분하고 엄지손가락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즘 일치가 됐죠. 반대로 이제 반대쪽에 볼게요. 엄지손가락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 아니고 요건 이제 틀린 경우고 맞는 경우는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착용해서 스트랩을 당겨서 단단하게 손목 쪽에 이렇게 결속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엄지 방향하고 스트랩이 한쪽 방향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엄지와 스트랩의 방향이 일치하죠. 이렇게 결속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에 단단하게 결속한 다음에 특히 등 운동할 때 스트랩 많이 씁니다. 데드리프트라든지 바벨로 이런 운동할 때 바에 결속해서 당기면 전완부의 피로를 조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권장사항이긴 한데 필수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조금 더 상위의 그런 근력이라든지 근비대를 원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시면은 좋은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장비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기구,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보디빌딩을 할 때 쓰는 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셀프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움직이면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구를 덤벨이라고 그럽니다. 아령이라고도 하죠. 덤벨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바가 이렇게 보이죠? 바가 짧습니다. 스쿼트 바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를 단봉이랍니다. 단봉. 숏바고요. 또 모양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바라고도 합니다. 자, 이 바하고 대비를 이루는 바가 자, 위쪽에 있는 바가 이지바입니다. 이지바. 예. 이지바. 이지바이고요. 자, 요건 스트레이트 바가 아닙니다. 아래쪽은 일직선으로 가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굴곡이 있죠. 굴곡이 있어서 손목의 기능 중에 손목의 외전이라든지 내전, 그래서 손목의 각도의 변화를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일자바, 스트레이트 바에 비해서 이지바가 손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기구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벤치프레스가 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플랫 벤치프레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 요 기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기구 시티드 케이블로우입니다. 시티드 케이블로우, 등 운동할 때 주로 쓰는 머신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퍼 익스텐션이 보이네요. 하이퍼 익스텐션, 허리 운동,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할 때 많이 쓰는 기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근 운동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큰 기구는 V 스쿼트이라 그래서 스쿼트 할 때보다, 프레이트로 스쿼트를 할 때보다 허리 부담을 조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조금 안전한 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구는 랩풀 다운입니다. 등 운동할 때 많이 쓰죠. 초보자들이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프레이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머신 운동을 사실 먼저 하죠. 이런 머신 운동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신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레이트로 넘어가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개인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 머신에서 운동한 다음에 프레이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구는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하체 운동 기구고, 하체 중에서도 전면, 허벅지 전면에 있는 대퇴 사두근을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의 각도에 따라서 타겟 머슬이 바뀌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물론. 자, 이 기구는 파워 레그 프레스입니다. 역시 하체 운동 기구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유산소성 장비입니다. 러닝머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클라인 벤치입니다. 다용도 벤치가 되겠고요. 스쿼트 렉입니다. 스쿼트 렉. 여기서 프레이트로 스쿼트를 할 수가 있고, 스쿼트 렉 옆에 보시면 이것이 스미스 머신입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레이트
스쿼트 랙과 스미스 머신. 예를 들어서 프리웨이트로 스쿼트를 했을 때와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를 했을 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어떤 몸의 우리 피트니스 10대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뭐 근력, 근지구력, 협응력, 순발력, 민첩성, 뭐 기타 등등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프리웨이트로 스쿼트를 했을 때는 우선 근력이 필요하고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근육 간의 협응성이 필요하고요. 평형성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퍼포먼스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대신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 여기서 스쿼트를 할 때는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포지션은 특히 발 스탠스의 포지션. 네, 왜? 이 기구는 스미스 머신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이 폴대 있죠. 이 폴대를 따라서 바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기차의 레일을 지나가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돼요. 특히 하체 스탠스. 그리고 특별하게 평형성이나 이런 것은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포지션만 잘 잡는다면 적당한 운동 기술과 위험 요소들 그런 거를 조금 배제를 하게 되면 하체 운동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옆에 있는 프리웨이트로 하는 스쿼트보다는 조금 다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프리웨이트 스쿼트는 고급자용이고 스미스 머신은 초급에서 중급자용이다. 이렇게를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구의 특색이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프리웨이트 스쿼트 머신이 좋고 거기에 비해서 스미스 머신은 조금 뭐 안 좋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기구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효과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의 어떤 그 실력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다. 고급자들도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기구가 케이블 크로스 오버 스테이션이에요. 다용도 멀티 스테이션인데 여기서는 가슴 운동뿐만 아니고 뭐 등 운동, 어깨 운동, 팔 운동 모두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기구고요. 그 다음에 이 기구가요 딥스하고 치닝 또는 풀업을 할 수 있는 어시스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디웨이트 운동이긴 하지만 딥스라든지 친업, 풀업은 사실 굉장히 하기 힘든 운동이죠, 초보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이너타이 힙 운동 기구가 있고요. 이쪽도 이거 유산소성 장기고 인바디가 있네요. 인바디 고정식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트레드밀, 여기 있는 이 기구는 체스트 프레스 가슴 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슴 운동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체스트 프레스고요. 우선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예. 완전히 밀착을 하시고 힙을 패드에 완전 밀착하시고 원하는 무게를 설정을 합니다. 원하는 무게 설정하시고 양쪽의 바를 잡습니다. 잡을 때 엄지손가락에 따른 그립이 있거든요. 폭에 따른 그립이 있고 엄지손가락에 따른 그립이 있는데 지금 엄지손가락에 따른 그립은 thumb around, thumb이죠. 엄지 감싸집니다. thumb around. 네, 이게 thumb around고 thumbless예요. thumbless. 그래서 thumb around로 체스트 프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호흡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자, 신장성 수축할 때 들이마시고 단축성 수축할 때 뱉고. 신장성 수축에서 들이마시고 단축성 수축에서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좋습니다. 자, 이 호흡은요, 우리가 그 호흡법을 이야기할 때 운동 종목에 따라서 호흡법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호흡이라는 거 기준은 근육의 수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때 호흡을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길이가 늘어날 때 다시 이야기하면 신장성 수축을 할 때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죠. 네. 그 호흡의 기준은 타겟 머슬, 목표 근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체스트 프레스는 타겟 머슬이 대흉근이잖아요. 그래서 밀 때 다시 이야기하면 근육의 길이, 대흉근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점에서 뱉고 대흉근의 길이가 늘어나는 시점, 다시 이야기하면 신장성 수축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 종목마다 사실은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이 호흡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초보자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처음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머신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머신이라는 것은 도르래가 달려있는 기구입니다.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르래를 통해서 운동하는 기구들, 굉장히 안전해요. 예. 그리고 가동 범위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초기 한 2주 정도는 이런 머신에서 가동 범위에 인지를 한 다음에 프리웨이트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 보고 있고 그 2주는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보다 짧게 또는 보다 더 길게 그렇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게 될 가슴 운동 중에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에 우선 그 벤치프레스의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립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그립, 그리고 네로우 그립, 그리고 와이드 그립. 누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그립이 되겠습니다. 신장성 수축을 할 때 전완부의 단면이 지면하고 수직을 이루는 각도입니다. 수직을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립으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대흉근의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대흉근의 전체적인 발달. 가장 일반적인 그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그립을 해볼게요. 와이드 그립은 스탠다드 그립보다 넓은 그립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탠다드보다 넓은 그립. 자, 이게 와이드 그립이고, 와이드 그립을 하게 되면 대흉근의 바깥쪽, 가쪽 면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즈 그립, 다른 말로 네로우 그립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탠다드 그립보다 좁은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 네로우 그립. 네로우 그립은 대흉근의 안쪽 면과 더불어서 삼두근의 외측두, 이 삼두근의 외측두를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립입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라고 이렇게 다 같은 운동이 아니고, 벤치프레스뿐만 아니고 다른 운동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구지만 그립에 따라서, 그립의 형태, 그립의 모양에 따라서 자극되는 근육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운동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을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립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운동 속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빨리 하는 것이 좋으냐, 느리게 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중간 정도 속도로 하는 것이 좋으냐. 요것은 그 운동하는 사람의 운동 목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거리 선수, 투포환, 창 던지기, 세단 뛰기,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운동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럼 빠른 것의 기준이 뭐냐?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속도는 2초에서 4초, 2초, 4초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금 단체에 따라서 또는 그 저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책에서 보면, 그리고 운동선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방금 제가 2초, 4초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 2초는 단축성 수축할 때 운동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단축성이 뭐냐? 단축성 수축이라는 것은 concentric contraction이라는 말인데, 자, 이두근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팔을 지금 이렇게 제가 관절을 사용해서 이두근을 이렇게 수축했죠. 이두근의 근육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자,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자, 보세요. 단축성, 신장성입니다. 단축성, 신장성. 그래서 단축성 수축, concentric contraction, 신장성 수축입니다. eccentric contraction. 그래서 운동간에는 이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자,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용어라는 건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은 이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완은 그냥 이게 이완이에요. 이 근육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시점, 이게 이완입니다. 요거는 수축이죠. 요것도 수축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수축이니까 단축성 수축이고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지는 수축이니까 신장성 수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축성 수축할 때 2초, 신장성 수축할 때 4초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고 또 2초, 2초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2초, 3초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속도는 지금 방금 2초, 4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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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주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갖고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를 지도를 한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 그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시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두근을 가지고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을 설명했는데 대흉근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내 앉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한번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체스트 프레스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앉은 상태에서. 자, 근육의 길이 줄어들었죠. 단축성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났죠. 신장성입니다. 그러면 앞에 운동 속도를 대입을 해보면 단축성 수축할 때 2초, 신장성 수축할 때 4초. 단축성 수축보다 신장성 수축이 2배 정도 속도를 느리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단축성 수축할 때 일어나는 파워보다 신장성 수축할 때 일어나는 파워가 큽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150% 정도 신장성 수축할 때 일어나는 파워가 커요. 무엇에 비해서? 단축성 수축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통제하면서 무게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동작들은 특히 바디빌더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비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제가 투포한 선수다 또는 투창 선수다 그럴 때는 달라지죠. 2초, 4초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무게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이건 순발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 뭐냐면 그 운동 속도라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운동 속도라는 거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시는 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운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속도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세를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 학교 규정이 지침이 이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찍었던 그런 그 운동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옷을 이제 입고 있는데 옷을 조금 벗고 근육의 움직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편집을 잘해서 넣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영상이 편집하기가 좀 곤란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는 자세를 참고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